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비트에서 차트 보는 법과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 5가지를 사용해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비트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기본 차트와 트레이딩 뷰 차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차트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기능만 들어가 있는 차트이고, 트레이딩 뷰 차트는 좀 더 전문적으로 차트를 활용해 코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하는 차트입니다. 따라서 기본 차트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뷰 차트에 비해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좋은 기능을 쓸 수 있는 트레이딩 뷰 차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기본 차트에서 트레이딩 뷰 차트로의 변경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캔들 차트라고 하는데요. 상승세를 나타내는 빨간색 양봉 캔들과 하락을 나타내는 파란색 음봉 캔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김새가 마치 양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캔들 모양을 클릭하면 캔들 차트 이외에 선 차트, 바 차트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캔들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질문해주세요. 빠른 시간 안에 전부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캔들 차트를 보통 특정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데요. 캔들 차트는 투자 스타일에 따라 1분봉, 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 주봉, 월봉 등 다양하게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캔들 차트를 볼 때 보통 여기 보이는 일봉으로 많이 보는데요. 이 캔들 하나가 하루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즉, 한 개의 캔들에서 하루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캔들 차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 종가, 저가, 고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시가는 특정 기간 내에서 최초 거래 가격이고, 종가는 특정 기간 내에서 마지막 거래 가격을 나타냅니다. 고가는 특정 기간 중 가장 높은 거래 가격을 의미하고, 저가는 특정 기간 내에서 가장 낮은 거래 가격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빨간색으로 표현해 양봉 캔들이라 하고,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해 음봉 캔들이라고 합니다. 양봉 캔들의 경우 처음 시작한 가격인 시가는 몸통 아래입니다. 이 몸통 아래에서 시작해서 종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는 여기 보이는 빨간색의 양봉 캔들이 형성되고, 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낮을 때 파란색으로 음봉 캔들이 형성됩니다. 양봉 캔들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음봉 캔들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캔들의 꼬리라고 부르는 선을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윗꼬리의 끝은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를 보여주고, 아랫꼬리 끝은 일정 기간 동안의 최저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양봉 캔들의 몸통만 있고 꼬리가 없는 경우 몸통의 시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입니다. 반대로 음봉 캔들의 몸통만 있다면 몸통의 시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저가가 됩니다. 우리가 캔들 차트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캔들 몸통의 길이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캔들 몸통의 길이를 보면 매수자와 매도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두 개의 양봉 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봉 캔들은 몸통이 길고 꼬리가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의 시가는 몸통 하단에서 시작되고 난 이후에 매도자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격이 약간 낮아졌지만, 매수자가 다시 강하게 매수를 시작해 가격이 여기 고점까지 상승했고 결국 고점 부근에서 종가 마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대 음봉은 시가 대비 종가의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우로 매도세의 힘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캔들도 몸통 하단에서 캔들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자들의 강하게 매수를 시작해 새로운 고점으로 가격을 올렸지만, 고점에서 매도자들의 매도가 강하게 들어와서 다시 가격을 낮췄습니다. 매도세가 강해 가격이 거의 캔들 시가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단 시가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경우에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강했지만 그 힘이 엄청 강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개의 캔들 모두 양봉 캔들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대적인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캔들의 몸통이 꼬리보다 상대적으로 긴 경우 해당 방향으로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몸통이 꼬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추가적으로 업비트 차트에서 이렇게 캔들 차트 밑에 거래량 차트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 차트는 하나의 캔들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실수로 거래량 차트를 삭제하면 상단의 지표를 클릭하고 여기 거래량 차트를 클릭하면 다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일정 기간 같은 방향을 추세를 형성하면서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차트의 추세선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추세선은 말 그대로 추세를 보기 위해 긋는 선인데요. 우리는 추세선을 그려서 차트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선을 긋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점과 저점 또는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업비트 차트에서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왼쪽 도구 모음에서 여기 보이는 선 도구를 클릭하고 추세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하면 선의 색과 굵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텍스트 도구를 클릭해 차트에 메모도 남길 수 있습니다. 추세선은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승 추세선은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높아질 때 2개 이상의 저점을 연결한 선이고 보통 지지선이라고 불립니다. 하락 추세선은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질 때 2개 이상의 고점을 연결한 선이고 보통 저항선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법은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거나 돌파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매수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승 추세의 경우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선, 즉 지지선까지의 가격이 조정을 받아 하락하면 이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선, 즉 저항선을 가격이 돌파하면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한 후에 특정 가격까지 상승했을 때의 수익률과 하락했을 때의 손실률을 차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좌측 도구 모음에서 매수 포지션을 클릭해서 전고점까지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한다고 표시를 하면 5% 수익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전 저점에서 손절한다고 표시를 하면 3% 손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코인 투자자가 이용 가능한 차트 지표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지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변동성이 큰 가격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업비트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이동평균선 설정을 하려면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가운데에 지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검색창이 뜨는데 이동평균선의 영문인 Moving Average 또는 MA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한 개의 이동평균선이 5번 클릭하면 이동평균선 5개가 차트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추가했으면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이동평균선 기간을 세팅해야 합니다.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설정에서 인풋 탭의 길이에서 자신이 설정하기 원하는 이동평균선의 길이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본 세팅인 5, 10, 20, 60, 121선으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5개의 이동평균선이 세팅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합니다. 특히 강력한 상승 추세에서는 5일선, 11선과 같은 짧은 기간의 이동평균선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그 자체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일반적으로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에 비해 더 강한 지지 또는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동평균선에서 특히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배열, 역배열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일 때는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순서로 위치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장기,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 순서로 위치해 있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좋은 매수 시점이고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매도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코인 투자를 위해서 업비트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차트 보조지표 탑5와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업비트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업비트 차트 보조지표 탑5.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차트 보조지표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볼린저 밴드를 가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 상단밴드, 하단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심선은 일반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표준 편차 2배수로 계산한 선이 상하단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격이 95.44% 확률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밴드와 하단밴드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중심선에서 표준 편차 2배수를 더하거나 차감한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일 확률은 95.44%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표준 편차란 평균, 즉 중심선에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의 특징은 밴드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해 밴드 폭의 변화로 미래 가격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횡보하면 표준 편차 값이 작아져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추세로 움직이면 표준 편차 값이 커지면서 볼린저 밴드의 폭도 확대됩니다. 즉 가격이 횡보해서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져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새로운 추세가 나와서 다시 밴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또는 하락 추세에서 변동성이 커져서 밴드의 폭이 넓어진 경우 조만간 그 폭이 다시 좁아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은 상하단 밴드 지지 저항 매매 전략입니다. 이 매매 전략은 볼린저 밴드의 가격이 95.44%의 확률로 상단과 하단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는 특징을 활용한 것으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를 저항선으로 하단 밴드를 지지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매매 전략은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 장세일 때 승률이 높은 전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예를 들면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 부근까지 하락하면 매수하고 가격이 상단 밴드 부근까지 상승하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추가로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매법은 변동성 돌파 매매법, 일명 스퀴즈 매매법입니다. 가격 변동성, 즉 볼린저 밴드의 폭의 크기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형성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변동성이 작아져 밴드의 크기가 축소될 경우 반드시 밴드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축소돼서 밴드의 폭이 작아지는 일명 스퀴즈 구간에서 벗어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단 밴드를 돌파할 때는 매수를 하는 전략입니다. 업비트 차트 보조지표 탑5 두 번째는 RSI 지표입니다. 상대 강도지수 지표라고도 불리는 RSI 지표는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지표는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속도를 측정해 가격의 강세 또는 약세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또한 RSI는 가격이 얼마나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주로 단기적인 추세가 언제 반전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RSI는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RSI 값이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 상태라 판단하고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RSI 지표의 기간은 14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최근 14개의 캔들 차트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RSI 지표를 활용해 실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입니다. 일단 다이버전스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격이 저점을 잇는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RSI의 저점을 잇는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가격의 고점을 잇는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RSI 고점을 잇는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가격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SI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되는 시점에 우리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 차트 보조지표 탑5 세 번째는 MACD입니다. MACD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통해 추세를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은 12 이동평균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은 26 이동평균선을 주로 사용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차이를 나타낸 선이 바로 MACD입니다. MACD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격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의 변화를 예상합니다. MACD 지표는 MACD선, 시그널선, 기준선, MACD 오실레이터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MACD 선은 단기 이동평균선 값에서 장기 이동평균선 값을 뺀 값을 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그널선은 MACD선을 다시 이동평균한 선입니다. 세 번째, 기준선은 MACD선이 0이 되는 선을 말합니다. 즉,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차이가 0이 되는 선이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MACD선이 상승 중이고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 MACD선이 하락 중이고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MACD 오실레이터는 MACD선에서 시그널선을 뺀 수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로 보통 추세 지속과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데 MACD선과 시그널선이 같은 경우에는 0이 되고 MACD 오실레이터가 0선을 상승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0선을 하향 돌파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MACD 오실레이터는 MACD선보다 더 빠르게 매수 진입 시점을 알려줍니다. MACD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 중 가장 기본적인 매매 전략은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 즉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매수하고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 즉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매매법은 MACD선과 시그널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먼저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 기준선 위에 위치해 있을 때 상승 신호가 강하기 때문에 기준선 위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비트 차트 보조지표 탑5 네 번째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량을 나타내는 막대형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가격 구간일수록 막대의 길이가 길게 표시됩니다. 매물대의 길이가 길수록 해당 가격대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치열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비트 차트에서 매물대는 기본 차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지표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리면 볼륨 프로파일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매물대 지표입니다.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차트 내부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는 해당하는 가격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량이 몰렸던 구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업비트 모바일에서는 지표를 클릭하고 매물대를 클릭하면 매물대를 차트에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매물대 가격 구간은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매물대를 보면 가격이 상승 하락을 할 때 지지 저항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매물대를 활용한 기본적인 투자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만약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매물대를 하락 돌파하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저항선 역할을 하는 매물대의 가격 구간을 뚫지 못하는 경우 추가 상승이 어렵다고 해설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 시그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반 매물대가 두꺼울 경우 해당 가격 구간에서 많은 거래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격대에 몰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에 도달할 경우에는 본전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를 돌파할 경우에 비로소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방 매물대가 두꺼울 경우에는 그 가격 구간에서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뜻으로 이 가격대에 도달하면 많은 이들이 다시 매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매물대가 얇은 가격 구간의 경우에는 저항이나 지지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므로 매물대가 두꺼운 구간까지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비트 차트 보조지표 탑5 다섯 번째는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를 알려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코인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일목균형표는 지금의 가격 추세가 어느 시점에 가서 변동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차트 지표입니다. 특히 일목균형표는 다른 차트 보조지표의 분석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차트 보조지표는 가격 또는 거래량으로 주로 만드는 데 반해서 일목균형표는 시간 개념을 적용해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일목균형표는 5개의 선과 구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선, 선행스팬 1선, 그리고 선행스팬 2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름층은 양운과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기준선은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추세의 기준 역할을 하듯이 일목균형표에 있어 기준선은 시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심선으로 중기 이동평균선처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준선은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을 잡는 선으로 캔들 차트가 기준선 위에 있는 경우 상승 추세, 기준선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행 스팬은 현재 가격을 26일 후행시켜 연결해 그린 선입니다. 후행 스팬으로 26일 전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행 스팬. 선행 스팬에는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 선들은 현재까지의 가격 흐름이 미래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 스팬은 현재까지의 가격의 움직임을 토대로 미래 가격을 예측하려는 선입니다. 먼저 선행 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선행해서 그린 선입니다. 따라서 선행 스팬선 1 기준선보다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전환선보다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모멘텀을 보여주는 선으로 시세의 중심을 알려줍니다. 선행 스팬 2는 52일 동안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계산해서 26일을 선행해서 그린 선입니다. 선행 스팬 2는 선행 스팬 1보다 시세 변화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선이기 때문에 느리게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선행 스팬 1과 2는 동일하게 26일 앞당겨서 만든 것이라서 같은 위치에서 움직입니다. 구름층은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사이 구간을 말합니다.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 위에 있을 때는 양운이라고 부르고 녹색으로 표시되고 반대로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 아래에 있을 때는 음운이라 부르고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보통 양운일 경우 상승 추세를, 음운일 경우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고수들의 업비트 코인 투자 정보 교류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입장해주세요.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